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를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모든 적폐는 인사에서 비롯된다. 대공무사.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대기만성. 팔은 안으로 굽는다 때문에 대의 멸치는 힘들다 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대공무사 되겠습니다. 큰 대자, 공변될 공자, 없을 무자, 사사로울 사자의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으로서 18사략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적인 일의 처리에 있어서 개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이란 글자는 본래 사를 나눈다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사롭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를 나눈다는 말은 바로 가난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여러 사람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공적인 행동이라는 풀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사략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평공이 하루는 기황양에게 물었습니다. 남양에 현령자리가 비었는데 누구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고 기황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황양은 주저하는 기색 없이 즉시 대답합니다. 해호를 보내면 반드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입니다. 평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해호와 기황양은 서로가 극히 미워하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해호는 그대와 원수지간이 아닌가? 어찌하여 해호를 추천하는 것인가? 하면서 기황양에게 평공이 묻습니다. 그러자 기황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는 현령자리에 누가 적임자인지를 물으셨지 누가 신과 원수지간이라를 물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공정한 기황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양에 도착한 해호는 우선 불합리한 법규를 폐지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이어 수리공사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누에를 치고 농사를 짓도록 재촉했으며 사람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하게 했습니다. 남양현은 날이 갈수록 번성해졌고 백성들은 해호를 높이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남양현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 해마다 증가했고 진평공은 해호의 공로에 내심 흡족해 하며 기황양의 안목에 단복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평공이 다시 조정의 법을 집행할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한데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좋겠소 하고 기황양에게 묻자 서슴없이 자기 아들을 추천하였습니다. 평공이 그는 그대 아들이 아닌가 하고 묻자 기황양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그 일의 적임자냐고 물으셨지 그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은 비록 제 아들이더라도 그 자리에 적격이기에 추천한 것이지 사사로운 정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의 말대로 기황양의 말대로 평공은 그의 아들 기호를 그 자리에 앉혔고 기호는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여 칭송을 들었다 합니다. 당시 진나라의 법은 완벽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방의 수많은 관리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패한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권세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선량한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기에 사람들은 늘 때를 지어 몰려와 상소를 제기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법관을 새로 선거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공무사란 이와 같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공정무사하기 이를 데 없는 기황양의 이러한 자세에서 비롯된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공행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공행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공무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공평하게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공행상에서 장관이나 공직 등 고위 공직자 같은 자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사롭게 누구한테나 막 준다면 이것이 과연 대공무사한 자세냐?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적폐는 인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 이 공정추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정추는 무엇이냐면 한쪽에 약간이라도 무게가 더해지게 되면은 이것이 수평을 이루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법전보다 권력자의 저울추가 얼마나 공정하냐에 따라 그 조직 또는 국가의 투명성이 담보되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가 엎어져 있습니다. 세상 편한 자세로 말입니다. 좋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안일한 대공무사를 추구한다면 당사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 안위를 조장하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공무사의 자세를 명심하여 때론 시퍼런 사정에 칼날이 있음을 주지시켜서 항상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는 바로 대기만성이 되겠습니다. 큰 대자, 그릇 기자, 저물 만자, 이룰 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서 삼국지 위지와 후한서 그리고 노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취염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인의 기품이 있어서 무제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촌동생에 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젊어서는 별로 명망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 간에도 업신여김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최염은 그의 인물됨을 꿰뚫어 보고는 큰 종이나 솥은 쉽게 만들지 못한다. 큰 인재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임은 대기만성형의 사람이니 후일에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아끼고 도와주었다 합니다. 과연 뒷날에 임은 삼공이 되어 천자를 보필하는 아주 높고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데서 최염의 사람을 보는 눈에서 비롯된 대기만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청자가 하나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바로 밑에는 조그만한 대접이 하나 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크니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릇과 사람을 대비해서 말하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익힐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많이 배우고 익혀야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에서 대기만성이라는 이러한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시냇물엔 송사리가 삽니다. 바닷물엔 고래가 살지요. 저마다의 그릇의 크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 고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에서 고래가 살 수 없듯이 그만큼 진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물 안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송사리의 세상은 시냇물이지만 바다가 있음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자 하는 시선과 깊게 보고자 하는 생각의 넓이를 가질 때 비로소 온전한 세상이 보이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변혁이 없는 한 세상은 결코 스스로 크게 보이거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대기만성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의 멸친이 되겠습니다. 큰 대자, 오를 의자, 멸망할 멸자, 친할 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의리를 위해서는 혈육의 친함도 저버린다는 뜻으로 춘추 좌시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나라 한왕 원년의 일입니다. 충의지사인 석작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공자 주에게 역심, 즉 반역의 기회가 있음을 알고 아들인 석후에게 주와 절교하라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합니다. 얼마 후 석작의 우려대로 주가 환공을 죽이고 스스로 군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과 귀족들은 그를 잘 따르지 않았다 합니다. 석후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자 석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하의 종실인 주 왕실을 예방하여 천자를 배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먼저 주 왕실과 사이가 좋은 진나라를 찾아가 보아라. 그러면 진공이 선처해 주실 것이다. 주와 석후가 진나라로 떠나자 석작은 진공에게 밀사를 보냈습니다. 주군을 시해한 주와 석후를 잡아 대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진나라에서는 석작의 부탁대로 그 두 사람이 도착하자 바로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합니다. 석작은 군신 간의 대의를 위해 아들까지도 죽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의멸치는 말은 엄청나게 좋은데 상당히 잔혹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대의멸친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갈 공명이 잘못을 저지른 마속을 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끼는 부하 일망정 눈물을 머금고 목을 쳐라 합니다. 제갈량의 심정이 바로 대의멸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갈량이 마속을 친다는 마속의 목을 쳤다라는 것에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대의멸친의 소멸 없어지는 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온정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의 확장팩이 곧 온정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입니다. 전관예우라고가 있습니다. 전관예우나 지역주의, 혈연, 학연, 이 모든 것들이 대의멸친을 소멸시키고 약화시키는 최대의 적색 부운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저울추는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습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관예우나 지역주의,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공정치 못하게 이끄는 모든 적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김박사 부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